오늘은 중국 권력 구조와 관련해 가지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중국 내 권력 구도가 출렁거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움직임은 지금 대륙에서 뭔가 아주 중요한 권부의 유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짐작케 합니다. 이로 인해서 시진핑 주석의 권위도 심각한 손상을 받았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흔들거리는 중국 권력 구도에 대해서 Y타임스가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는 5일 미국과의 외교 최전선에 중국군 수뇌부가 직접 나섰다면서 지난 8월 29일 베이징을 방문한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국방부장이 아니라 장의사 중국 군사위원회 그러니까 CMC 부주석과 만나서 회담을 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니케이는 이어서 중국 인민해방군을 감독하는 중국 최고 군사기관인 CMC의 두 부주석 중 한 명이자 공산당의 막강한 정치국 위원인 장 부주석이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동을 가졌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장면이라고 그러면서 설리번은 회담 내내 웃지 않았지만 장의사 부주석은 환하게 웃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것은 지난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중국을 방문한 설리번이 시진핑 주석과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긴 했지만 왜 하필 장의사 CMC 부주석을 만났을까 하는 점입니다. 특히 장의사와 설리번과의 회담은 중국 최고의 장교와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8년 만에 본격적인 대화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CMC 의장은 시진핑 주석이지만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군부의 최종 지도자는 CMC의 부주석인 장의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리번이 장의샤를 콕 찍어 만났다는 것은 그것도 장의샤가 환한 미소를 지었다는 것은 지금 중국 내부에 중요한 권력 구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니케이는 분석을 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의 입장에서도 이 중국에서 군부와 관련해 가장 민감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파트너는 국방부장이 아니라 CMC 부주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대만 문제라든지 남중국해, 우크라이나, 중동 등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나눌 수 있는 대화 파트너가 바로 CMC의 장의사 부주석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장의사 같은 존재는 왕이 외교부장이나 다른 국방부 관계자들보다 외교를 떠나서 매우 실질적인 대화 상대자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지난 2016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도 CMC의 판창론 부주석이 수전라이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서 실질적인 군사회담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2018년에도 판 부위원장의 후임인 휘치량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회담을 하긴 했었지만 이는 의례적인 만남이었고 판과 라이스 회담과는 실질적으로 개념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설리번 보좌관의 방중에 장의샤 CMC 부주석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이 장의샤가 중국 내에서 갖는 존재감을 생각한다면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니케이에 따르면 시 주석의 아버지 시중신과 장 부주석의 아버지 장준신은 모두 산시성에서 태어났고 가까운 동지였습니다. 어렸을 때는 전우였고 같은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북국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두 집안이 그만큼 가까운 관계였다는 겁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의 아버지인 마오쩌둥의 신임을 얻은 것으로 알려진 장중신은 장군으로 승진해서 군부를 지켰습니다. 장중신의 아들 장의사도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의사는 한마디로 혁명 2세대 그룹인 홍을다이에 속합니다. 장의사는 특히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중국 베트남 전쟁과 기타 분쟁에 참전한 전쟁 경험도 있습니다. 사실 엄격히 말하면 시진핑과 장의사 모두 홍을다이지만 직제상으로는 시진핑이 주석으로서 모든 지휘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진핑은 당연히 군사 문제를 포함한 중국 외교의 운전석에 앉기를 원합니다. 또 시진핑은 군부 조직원들에게 철저하게 자신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이 시진핑 주석보다 3년 선배인 장의샤를 시 주석이 어느 정도나 신뢰하고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니케이에 따르면 시진핑은 당연히
장의사를 신뢰하지만 군부의 권력 구도에서 절대적 지위를 원하는 시진핑은 그동안 군부의 최고 실세들이 미국의 고위 관리들을 만나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그동안의 미국과의 군사 외교에 CMC 부주석이 아니라 형식적 권한만 가지고 있는 국방부장과 회담을 열도록 해왔습니다. 역대 국방부장들은 CMC의 일개위원에 불과했고 자신의 재량에 따라서 대외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방부장이 미국과의 군사 대화에 나서게 되면 당연히 정치적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강경한 태도를 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중 간의 이 군사 대화에서는 이른바 늑대 전사 외교에 불을 지피는 역할만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군사회담을 할 때 중국의 국방부장이 아니라 실제적인 실권을 가지고 있는 CMC 부주석과의 회담을 줄기차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국의 요구가 이번에 수용이 된 것이고, 설리번과의 대화에 장유사 부주석이 함께한 겁니다. 장유사는 이 설리번과의 회담 자리에서 당신이 나와 만나자고 요청한 것은 당신이 군사안보와 양국군의 관계에 얼마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설리번과 같은 미국의 고위 관리가 자신과 같은 인물과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간접적이긴 하지만 장의사 부주석이 직접 확인해 주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사실 이번 설리번의 방중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백악관을 떠나기 전 마지막 회담을 추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만약 11월의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이번 설리번의 방중은 더욱더 큰 의미를 갖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설리번과 장의사 간의 회담 성과입니다. 둘은 미군 사령관과 중국군 사령관 간의 대화를 전구사령부 차원에서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런 대화는 우발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항은 최근 2년여 동안 미국이 줄기차게 유혹을 해온 것인데, 중국이 그동안 외면을 오다가 이번에 장의사하고의 회동에서 극적으로 타결을 받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장의사의 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니케이가 여기서 주목한 것은 이번 회담에서 보여준 장의사의 태도가 예사롭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전 중국 국방부장이자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인 리상푸는 시 주석의 대표적인 반부패 캠페인의 표적이 돼가지고 결국 올해 6월에 숙청을 당했습니다. 리상푸 전 부장의 후임인 등주인은 해군 장교 출신으로 리상푸보다 시 주석과 더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등주인은 지난해 12월 국방부장이 취임을 했지만 7월에 열렸던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에서 좀 기이한 일입니다만 CMC 위원으로 승격되지를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리상푸가 숙청되기 전 CMC 위원은 7명이었는데 현재는 6명으로 줄었습니다. 리상푸의 실각으로 공석이 된 CMC 위원 자리는 아직도 채워지지 않고 있고, 그 결과 중국 정부와 공산당 내에서 중국 국방부장의 위상이 하락했습니다. 이 리상푸의 부패 혐의는 자연스럽게 장의사 부주석을 비롯한 다른 고위급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됐습니다. 리상푸는 장의사를 뒤를 이어서 CMC 장비개발부 부장을 맡았고, 장의사는 위원회 부주석이 됐습니다. 리상푸는 나중에 장의사의 추천으로 시진핑에 의해서 국방부장으로 지명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 리상푸가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진 후에 장의사도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장의사도 위험한 상황이 처한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의 방중 자리에 장의사는 환한 웃음을 띠면서 화려하게 등장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장의사는 왜 카메라 기자들 앞에서 그렇게 환하게 웃었을까요? 니케이는 여기에 대해서 표면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호의의 표현이었지만 장의사 부주석이 전 세계 언론 앞에서 활짝 웃은 데는 군부 숙청으로 인해서 퍼진 각종 루머를 불식시키고 자신의 완전한 복귀를 과시하려는 속내가 있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는 시진핑과 같은 영향력이 있는 홍을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니케이는 이어서 현재 국내 정치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시 주석은 군부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홍을다이들의 입장을 어느 정도 존중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것이 시 주석이
74살의 장의사 부주석을 고령에도 불구하고 군부의 기둥으로 계속 활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짚었습니다. 니케이는 그러면서 결국 이 설리반의 중국 방문은 단순히 발언 내용으로만 분석할 것이 아니라 장의사 부주석의 예상치 못한 미소를 통해서 최근 중국 내 정치 권력 균형의 변화에 대한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중국 내 권부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자유아시아 방송 RFA는 현지 시간으로 4일 시진핑 주석이 삼중전해 이후 거의 한 달 동안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는데, 이로 인해서 중국 공산당이 엄격한 통제를 가하고 있음에도 중국 내 유처에서 다양한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대만의 고위 국가안보 분석가들에 따르면 이는 중국이 대내외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시 주석의 지도력이 약화되고 중국이 중대한 위기 직전에 처해 있음을 나타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대만 국가안보 고위 소식통은 내부 브리핑에서 설리반 미국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의 방중을 전후해서 중국은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피스메이커의 가면을 적극적으로 쓰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중국해, 대만해협, 남중국해에서 일련의 군사적, 정치적 압박을 추진해 왔다라고 분석했습니다. RFA는 그러면서 베테랑 국가안보 소식통에 따르면 하반기에 중국이 미국과 일본 선거의 정치적 공백을 이용해서 전략적 돌파구를 모색하고 강경한 대외 행보를 통해 국내 갈등을 돌리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RFA는 또 최근 중국 인민해방군 수뇌부의 인사이동은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대만은 설리반이 방중 기간 중에 시진핑 예외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 장이샨을 만났다는 것, 이것이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 고위 국가안보 소식통은 이를 뭔가 잘못된 것이 틀림없다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RFA에 따르면 고위 국가안보 소식통은 삼중전해 이후에 중국군에 몇 가지 특이한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첫째, 인사 측면에서 등진 국방부장이 CMC에 들어가지를 못했고 5개 군사 광부 중에서 돌연 3명의 사령관이 교체됐다는 사실. 또 시진핑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민일보는 갑자기 집단 지도 체제를 고수해야 된다는 기사를 게재했는데 그 어떤 최고위층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런 일련의 혼란스러운 일들 배후에 과연 누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또 지금 중국을 둘러싼 위기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RFA는 중국 지방재정의 악화가 교통, 의료 등 기본 서비스를 포함한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중국의 군사비 지출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서, 특히 지방정부는 중앙급 공무원과 군인의 급여 보조금의 약 40%를 책임지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더 이상 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RFA는 이어서 현재 관측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내부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영향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며 위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제되고 있다 그러면서, 불안정 요소가 증가하고 있지만 붕괴할 정도는 아니며 지금 상황을 정확히 표현하자면 권위가 상당히 손상된 상태라고 봐야 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문제는 권위주의 국가들이 붕괴되는 걸 보면 점진적인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뉴욕 시립대 스테튼 아일랜드 대학의 정치학 및 국제문제 교수인 샤밍은 공산당이나 체제 내에서 특정주의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현재 시 주석의 전반적인 성과에 분노하고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지금 중국 사회는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시진핑 정권이 붕괴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 조짐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중국과 시진핑의 위기를 계속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화이트한드 국제정세 분석의 주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